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족발집, 궁중 족발집 사건 아시죠? 책에 있는 거. 책에도 있었고 왜 망치라고 같은데? 열받으니까 방치 들었지. 말로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분이 그 폭행했네 망치. 망치로 때려서 이게 망치 폭행 사건으로 궁중 족발 사건으로도 유명했지만 그게 망치 폭행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치로 때려서 살인 미수로 검거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른바 궁중 족발 사건으로 잘 알려진 건물주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마 어떻게 사람을 망치로 때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망치로 때려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다가 제가 이 사건을 족발집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 이때가 이제 갑질 문제가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른 시각이 다른 거야. 뭐냐면 한쪽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을 말이야 망치로 때려 아무리 뭐 그 임대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살인 미수 아니야 망치로 때려 죽어 하고 있잖아요. 망치로 때릴 정도의 뭔가 있었나 보지. 누구를 막론하고 망치로 사람을 때리면 그거는 욕먹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었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시각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야, 왜 때렸는데? 임대인이 맞을 짓 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여진 거야,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보는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 결국은 이 족발집에서 있었던 그 망치 폭행 사건이 법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변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요? 그렇죠. 굉장히 비난받은 임차인이 굉장히 비난받았을 수 있는 사건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임대인이 굉장히 잘못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사연이 있다 근데 그렇게 바뀐 완전 거죠. 생양아치네. 지금 3천만 원 보증금을 1억으로 올리고. 누가 생년월일이래 나도. 아니 임대인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망치로 때린 사람 생년월일이라 줄 알았어. 망치로 때린 사람이 욕먹은 게 아니라 이거 임대인이 좀 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여기서 2009년도부터 장사를 해왔어 족발집을 종로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바뀐 거지. 집주인이 이제 2016년도 1월달에 새로 건물을 사갖고 오신 거야 이 양반이. 그래놓고 나가지고 중간에 바뀌었어요. 어. 임대인이.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보증금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297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뀌고 집을 이제 건물을 새로 사갖고 와가지고는 야 보증금 1억으로 올릴게. 그 다음에 그 월세도 왕창 올리자. 월세도 이제 무려 1,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한 4배로 올린 거네. 4배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 양반은 지금 나는 그거 그렇게 못 올려주겠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장사해가지고 지금 여태 갑자기 보증금을 3배 올리고 월세는 4배까지 올리는 건데 거의 3배 반 올리는 거죠. 이게 적당하냐 적정한 금액이냐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거를 갖다 집주인 받겠다고 하면 열받지. 사실 나도 이번에 여기 이사 왔잖아요 사무실. 나 여기 보증금 계약하고 왔는데 집주인 바뀌었다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못 받아요. 아니 집주인 안 바뀌었는데 저 양반이 누군가한테 팔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나보러 보증금 여기 좀 비싸거든요. 그거 3배로 올린다 그래 봐. 나 그럼 나가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 인테리어 다 해놨잖아. 이번에 새로 싹 했는데 없다는 거.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그거 여기 인테리어 한 거 보호도 못 받는다는 거거든. 저 임차인들의 걱정이 뭐야? 임차인들이? 네. 아니 이제 그 월세 원인은 월세 오르는 거. 인상하는 거 그래. 걱정하고. 월세 나는 임대인이만 부르기만 하면 그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 이 양반 또 뭐 관리비 올릴래나? 뭐 임대료 올릴래나 이거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4배를 올려달라? 3배를 올려달라 이러면 정말 열이 받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납부하는 통장까지 안 알려줬다는 거야. 새로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 3기 이상을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3기 동안 그 임대 보증금을 납부받을 그 통장 계좌번호 안 알려주고 그럼 돈을 가지고 직접 막 가서 줘야겠네 막 그냥. 그러니까 안 받은 거지 이 양반이. 그래놓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당신 차임 연체했으니까 나가 그리고 명도성을 제기한 거야. 그럼 여기 임대인은 이미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보내려고. 애초에 여기는 그 임차인 내보낼 생각으로 보증금 올려놓고 안 냈으니까 당신 나 계약 해지하겠어라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게 어딨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일정 금액을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망치를 들고 간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짜 나는 이걸 보면서 변호사로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이 사람 변호인이면 당연히 이런 뭐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연 뭐 할 말이 없었을까? 이게 워낙 이제 임대인이 오히려 더 욕을 먹은 사건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벌적인 부분에서 볼 때 죄는 누가 더 커? 죄는 이제 망치든 사람이 크지. 망친 사람이 크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욕은 누가 먹었어? 맞은 사람이 임대인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벌과 그다음에 비난, 도덕적 비난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맥락을 좀 취재를 해보고 싶긴 하다. 뭐 취재는 다 했어. 다 끝났어. 판결까지 끝나는데. 사회라는 것이 임대인과 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도사 TV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다. 결국은 망치가 들게 될 정도로 왜 이 임차인을 힘들게 했고 또 너무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잡으라고 이걸 너무 모른 거지. 그리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망치 들고 이거 때린 거는 좀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화점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 문제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거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반성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야. 법 만드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망치로 그럼 누가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점을 여기 우리가 짚어볼게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왜 문제가 있었느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는 그 당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달라. 그냥 2년만 하고 끝나면 나는 여기 인테리어 지금 해놓은 거 하나도 못 봤잖아. 1년에 또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5년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차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월세가 올릴 수 있는 그 비율이 2018년도까지 9%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를 초과해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 월세를 못 올리죠. 그렇죠. 월세를 못 올리게. 이때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궁중족발집에 있을 때 이분이 2016년도에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금을 인상을 했잖아. 월세를 인상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들어왔던 건 2009년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이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연 9%를 초과해서 월세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을 못 받은 거지. 그리고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잘 됐다. 그렇지. 법을 하니까 잘 됐어. 여기 왕창 올려. 당신 계약갱신 요건 없어. 5년 다 지났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이제 9% 이상 못 올리는 거,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것도 이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왕창 올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법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중족발집이 주는 사건, 그냥 단순히 때린 놈이 잘못한 거냐, 맞은 놈이 잘못한 거냐, 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떤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법이라는 우산 속에서 사람의 비를 맞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그게 굉장히 웃겨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우산을 하나 만들어줬잖아. 옛날엔 이 우산도 없었어. 그나마 이 우산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어. 그거를 오늘 알아보자는 거야. 우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궁중족발집 사건에서 아는 것처럼 그나마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우산 그것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도 단순히 5년짜리 우산, 5년 쓸 수 있는 우산. 그 다음에 그 테두리에 있던 게 이거를 계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 법에서 주는 우산이라는 게.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에 다 적용이 된다? 아니죠. 오, 똑똑해졌는데 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건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그거를 업종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보증금 액수. 보증금 액수.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냐로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영세한 상인의 경우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보면 적용 범위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보증금에.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서울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증금 환산하는 규정이 있어. 네네. 그리고 보증금이 이제 우리가 보면 딱 요거 먼저 보고 얘기할게. 서울은 보증금이 9억 원, 2019년도 4월 17일 이후에는 9억 원. 9억 원. 이걸 초과하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6억 1천만 원까지 됐었어. 그 2018년 1월부터 2019년도 4월 이전에는 6억 1천만 원. 이게 점점 오르는 거거든요, 금액이. 부동산 왜냐하면 하니까. 그 얘기는 우산이 점점 커지는 거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9억 원이 언제 넘어갔다고? 2019년도 4월. 왜 그랬겠어요? 4월 17일. 아까 공중족발 사건이 2018년도 9월에 6월에 있었잖아. 그 이후에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넓혀주자라고 해서 넓어진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굉장히 넓어졌죠. 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액이라는 게 보증금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 보증금이 그러면 1억인데 월세는 300? 이거 그러면 이거 되나? 3억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 퀴즈. 1억 원에 보증금 월세 300원 된다 안 된다? 3억 7천만 원 그 밖의 지역에서 서울 외 지역에서 3억 7천. 1억에 월세 300? 300. 그럼 이제 한산 뭐 해야 되니까 뭐가 나오겠지. 그새 이제 생각해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겠지. 그렇지. 뭐냐면 보증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여기 보면 월차임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월차임의 1분의 100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 그냥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해. 그럼 100 곱하면 얼마예요? 월차임이 만약에 100배, 그 300만 원이면 얼마야? 3천만 원이잖아. 3억이다 3억. 3억. 진짜 오늘 그럼 100에다가 1억 원 플러스 4억이 되니까 아까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우산 못 씌워주지. 얼마라 그랬는데 아까 3억 7천. 7천이니까 그러니까 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0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250이면 딱 되잖아. 딱. 보증금을 갖다 환산하는 방법. 환산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오늘은 월세 곱하기.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뭐든지 적용이 되느냐. 그래 내가 이게 지금 망치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망치를 들 위기에 처해져 있냐 안 해야 돼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우산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첫 번째는 우리 집이 상가인가? 그거 생각해야 돼. 상가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지역. 따져서 보증금액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데인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따졌을 때 내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했을 때 그 범위에 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산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더 복잡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알아보는 거로 하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대신 중요한 거 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월세 곱하기 100. 그러니까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보증금액을 더하면 그게 환산보증금액이